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명리와 기문등갑으로 풀어보는 사주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자의 사주입니다. 1938년생이 되겠습니다. 사주가 무인, 신유, 경신, 무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명의 사주풀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경신일주입니다. 경신일주가 신유월이죠. 아주 금일간이 아주 매우 맹렬한 금왕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일간이 자기의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매우 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되겠죠. 주위를 보니 무토가 이렇게 천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토생금해서 일간을 생하고 있지요. 옆에는 이제 겁재로 말할 것도 없이 일간이 도움이 되는 어떤 기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매우 너무 강하지 않나. 더구나 여자의 명인데 너무 이렇게 금기가 강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대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운이 이제 여자이니까 양일간일 때 세간이 무토로 양간이죠. 그랬을 때는 역방향으로 운로가 행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유월이죠. 그러니까 신유월인데 다음은 이제 신유 다음에는 임으로 가겠지만 여자의 명이기 때문에 이제 역방으로 해서 다시 경신이 되겠습니다. 경신, 기미, 무오, 정사, 병진, 을묘 이런 식으로 이제 역방향으로 운로가 이제 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리는 육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앞에는 금왕절을 봤었죠. 이때는 아주 이제 어릴 때니까 좋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명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런 가운데 금왕절을 다시 본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다. 그렇지만 이제 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운을 많이 먹습니다. 이제 부모가 보육을 많이 이제 그 자식을 보육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운을 많이 먹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이렇게 강한 사주이면서 다시 비견운을 봤다는 것은 같은 동질의 기운을 아주 강하게 그것도 천간과 지지가 같은 경신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냥 지나치기는 좀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은 부모에게 어떠한 흉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세가 조금 기울었다든가 특히 이제 그러니까 부모 중에 아버지에게 어떠한 흉사가 있었을 수가 있다. 그러한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화항절을 봤습니다. 사오미가 이제 계절로 치면 화항절에 화기가 맹렬한 여름에 해당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데 이 사주는 여자의 명입니다. 우리가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의 명은 관을 위주로 치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관이 무엇이냐면 남편이지요. 예.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굳이 남편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1938년생이죠.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 방향으로 시대성을 보더라도 여명은 특히 관을 취용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주는 일단 관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명인데 금생수해서 식상이 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명에 이렇다 할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장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장간 속에는 있습니다. 신중에 임수가 있지요. 또 관도 인중에 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해서 봐야 할 것이 이러한 여자의 명일 때 식상과 관살이 원명에는 없으나 이렇게 장간 속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치용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간 속에 다행히 있기 때문에 운에서 이것을 보좌해주는, 도와주는 기운이 왔을 때는 아주 대발복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주 결혼 정년기에 입각했을 때부터 16대부터 이 미토 화응절로 절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굉장히 살만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결혼을 하면 자식을 당연히 낳지요. 여기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원명에 없다 하더라도 장간의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특히 그 동태를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혼도 하고 관이 부족한데, 관기가 부족한데 관운을 맞았습니다. 이거 이상 좋을 수가 없겠죠.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때 결혼도 하고 좋은 남편을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인이 굉장히 강하죠. 강한 가운데는 이렇게까지 강한, 그러니까 양인을 보고 금왕절에 태어나서 경일간이 일지도 또 같은 동기입니다. 그러면서 월궁에도 양인, 굉장히 강한 금기를 또 봤지요.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관왕운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실제로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상황이 급변해서 아주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함께 상황이 굉장히 호전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좋은 곳으로 갔겠지요. 남자가 좋은 사람을 남자의 위치나 상황이 좋은 배필을 만났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이제 좋을 테니까요. 운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러한 배필과 결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쭉 갔습니다. 이제 이때에 이제 결혼 생활을 계속 했겠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46대 운에 가서 이제 다시 병을 받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이제 이게 병의 화기운이라 좋긴 한데, 이게 신금이 와서 이렇게 합해가 버리죠. 병신 합수가 돼버립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운 자체로 봤을 때는 세모에 해당하겠죠. 왜냐하면 좋은 기운일수록에 이렇게 어떠한 기운하고 합해져서 다른 곳으로 화해버리는 경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 본인 신상이나 이제 가정이나 남편에게나 뭔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불리한 일, 그러니까 남편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남편과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관에 해당하는 남편이나 관이나 자기의 명예나 어떤 환경이나 그러한 것들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쪽에 해당하겠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진대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대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진대운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진 중에는 개수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습토라고 하지요. 아까 화항절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명은 특히 관을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관이 성한 시절이 매우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 중에는 개수가 들어있습니다. 개수는 수지요. 수국화합니다. 게다가 더 좋지 않은 것이 진과 일진궁의 신이 신자진 합수합니다. 합해서 수기가 더 왕성하게 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화기를 꺼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남편이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원명에 이렇게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반살이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장간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게다가 일진궁에 이렇게 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의 임수가 또 병화를 이업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죠. 그런 와중에 운로상에서 이렇게 진대운을 만나서 진중의 개수가 있음과 동시에 신자진 합수해서 이 장간에 있는 이 화기 부위를 아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히도 이분은 52살에 그래도 옛날에는 지금 같으면 젊은 나이인데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사신 건데 그래도 오래 사셨다고는 할 수 없죠. 남편이 진중 이때에 그러니까 52세 때입니다. 이 양반으로 해서 52세 때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다는 얘기죠. 남편이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아주 강한 가운데에 이렇게 관왕운을 봤을 때에 원명에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관왕운을 장간에만 있을 때 기운을 보다주는 이런 관왕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대발복을 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결혼으로서 신분산승이 되었다 하는 우리가 유추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남편이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수명이 좀 짧았고 우리가 이 여자분의 사주만 보더라도 남편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약했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최고의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방수를 갖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 사주에 이 관살이 약하고 병약했을 때에는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산다는 것, 공방수라는 것은 한 집에 기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장수를 달리해서 요즘은 주말 부부로 많이 방편을 많이 쓰고 있다고 봅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예전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들을 알게 모르게 다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공방수를 좀 많이 갖는 그런 분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편이 이제 외지에서 이제 공직 생활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셨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운이 좋은 운으로 갔었기 때문에 설사 그러한 공방수를 많이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운 때에는 그럭저럭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진대운에 왔을 때에는 상황이 확 바뀌게 되었을 겁니다. 부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본인 사주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는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배우자가 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묘대운이 오죠. 이 묘대운도요. 왜냐하면은 이 묘대운도 이 원명에 원명을 봤을 때 이 양인이 있지요. 이 여자 사주에 이 양인이 있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보다는 그러니까 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합이 없습니다. 이 양인이 있더라도 이제 합이 됐으면은 이제 유정해졌다 그래서 여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이어갈 수 있고 또 마음가짐도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데 합이 없는 경우에는 이 양인을 그대로 먹습니다. 이 양인은 뭐냐면 재성과 같이 우리 견지어 봤을 때는 겁재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재물을 치는 것입니다. 군겁쟁제가 일어나죠. 우리가 군겁쟁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군겁쟁제라는 것은 재성이 약했을 때에 겁재들이 왕왕 달려들어서 그 재물을 빼앗아 간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대운에서 다시 묘를 봐서 이렇게 묘유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극목해서 정제가 되겠지요. 정당한 수입,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명 자체에 이렇게 신유, 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양인을 보는 겁재가 대단히 강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정제를 겁재가 그대로 두지를 않겠지요. 바로 거듭 말씀드렸듯이 군겁쟁제가 일어납니다. 이 군겁쟁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산 탕진을 의미하지요. 한마디로 일시에 있었던 재산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도둑을 만든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꼭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본인 앞으로 있는 재산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본인이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 본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남의 것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양반은 이때에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화흥절을 갖췄기 때문에 남편이 고위공직자였죠. 그래서 월급도 대단했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퇴직금도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큰 목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명에서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졌더라도 이 관항 아주 좋은 운을 먼저 이렇게 수십 년간 봤기 때문에 대단한 상당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이 양반은 어떻게 하였냐면은 그 재산을 가지고 불교에 기일을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불사에 전부 돈을 내다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식들이 반기를 들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머니인 상태에서 이제 자식들이 또 있지요. 이분들의 자식은 아주 잘 됐습니다. 네. 뭐 상황이 아주 좋은 상태로 이 양반의 이제 성향을 보면은 아주 강직한 성품이죠. 자식들에게도 매우 엄한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게다가 식상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움이 없지요. 이 양반이 이제 성향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성향을 보면 이제 부드러움이 많이 없습니다. 여성스러움이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제 표현력이 또 없습니다. 식상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고 본인만 이렇게 굉장히 강황한 게다가 경일주입니다. 경일관입니다. 아주 단단한 성품이지요. 아주 단단하고 아주 강직하고 또 신은 매우 깊고 그러한 여성으로서는 매우 상승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고자세이고 또 고집도 아주 단단해서 누구도 이 양반을 꺾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견고한 성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원명에 아주 자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머니로서는 모성애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조금 다르겠지요.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자식을 굉장히 훈육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은 어머니를 매우 무서워했겠죠. 어렸을 때에.
이러한 성품의 어머니는. 그래서 자식들에게 실수나 어떠한 뭐 뒤진다거나 뭐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그 교육열도 강하고 또 이제 그런 부류의 이제 어머니가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분의 자식들은 매우 잘된 상황입니다. 뭐 교수도 있고 약사나 의사 뭐 이런 쪽으로 다 진출해서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의 이제 사주가 이제 그렇습니다. 단 이제 본인의 인성상 천성이 매우 여성스럽지 못하고 그러한 부드러운 면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식들이 오해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것은 이분이 손해를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는 또 매우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신의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굉장히 또 깊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성으로서 지금 시대가 아닌 구시대를 살아야 했던 것을 감안하면은 매우 고독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을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죠. 그런 면들은. 그래서 이 묘대운은 아주 큰 돈을 잃을 수 있다. 본이든 타이든. 막말로 지금 구자가 텅 비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식들과도 매우 상황이 좋지 않았겠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 돈을 물론 불교에 귀의를 해서 이제 불사를 하느라고 거기에 다 내놨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보시라고 하지요. 종교적인 말로 보시를 한 것인데 만약에 이분이 불교에 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종교죠. 기하지 않고 그냥 현실 생활에 집착해서 그냥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더 흉사를 불러옵니다. 돈만 잃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몸까지 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러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돈만 잃으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까지 잃는다면 그야말로 아주 흉사가 되겠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양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불교계에 이렇게 보시를 함으로써 본인 구자에는 설사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돈을 잃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복을 짓는 것이죠. 보시를 한다는 우리 종교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돈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목숨과 바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양반은 이 묘대운 때의 전 재산을 불교에 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해서 자식들과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한동안 굉장히 자식들을 보지 않고 또 자식도 이 어머니를 찾지 않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운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양반도 불행하게도 남편께서 이렇게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운이 겹치는 운이 일어나서 도래를 해서 그런 운을 맞이하여서 어쩔 수 없이 또한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은 이제 당연히
이 사주의 원명을 풀었을 때에 운로상에서 봤을 때에도 화가 아주 길하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 화를 봐서 그러한 삶을 그나마 젊었을 때에 가장 꽃다운 시절부터 중장년에 걸친 젊었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아주 그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좋은 시절을 그래도 살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그것을 이제 김운둔갑으로 한번 이제 봐본다면은요. 김운둔갑은 이제 천지반을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게 해서 이건 무토는 5가 되겠습니다. 5, 7, 8, 5가 되겠죠. 3, 9, 10,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서 천지반으로 해서 쌍칠이 나왔습니다. 유감스럽게 딱 쌍칠이 나와버리네요. 중궁에 이것을 넣었을 때에 그것이 관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일진궁이 권궁에 이제 처하게 되겠지요. 일진이 신이니까 이제 권궁이죠. 그래서 권궁으로 나갔을 때에 이제 구가 되겠습니다. 일진수가 구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도 경금도 금이죠. 이 구도 경금입니다.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참 드문데 이 양반은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자명한 것이죠.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여성으로서는 이보다 더 강할 수가 없는 굉장히 여자지만 여장부라고 해야 됩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네. 여자라고 본다기보다는 여장부다운 기질이 아주 맹렬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끌어나간다. 앞장서서 남편보다는 본인이 앞장서서 가정을 끊어나가고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매우 강직한 어머니였다. 본궁이니까 여성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흉운의 복덕이죠. 자유로움도 있습니다. 겉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매우 강직하게 보여도 식상이 없어서 강직하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아주 따뜻한 자유로운 또 어머니의 어떠한 정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들이 많은 오해를 했을 거라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서 많이 오해를 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궁에 이렇게 쌍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형우성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보면은 중궁의 관살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살을 뭐라고 봅니까? 관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으로 보지요. 그래서 연의 부모가 이제 관기가 화생토에서 토생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상생의 미라고 해요. 이 관기를 산으로 사로를 봤을 때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묘미가 무엇이냐면 이 분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 관기가 원래 우리가 살로 보고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일진궁이 이렇게 정도로 강한 사람은 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이 나쁜 고통이나 뭐 이런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만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것을 감당해서 쳐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권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해함으로인가 본인을 치는 해한 기운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위가 돼버린다. 그래서 화가 길로 변한다. 한마디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이런 김운국을 말하자면 살인상생의 미가 있는 김운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격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제 길격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형집 여자나 이렇게 평범하다고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향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에 기여하는데 아무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
아주 특이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김은국을 봤을 때는 길격이지만 매우 특이한 경우다. 본인이 너무 강함으로써 이 중궁에 있는 이제 남편이 중궁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흥욕성에 임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에게 문제가 있겠죠. 본인이 강한 가운데서 남편이 이제 병약했을 것이다. 매우 그런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로 나가서 남편의 위치가 또 괜찮았겠죠.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죠. 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남편을 이때 잃었죠. 51세부터 이제 54세에 이제 진궁의 이제 천만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경문기현 백호 현모 경문기현 백호 천해가 되겠습니다. 아주 나쁩니다. 아주 이보다 나쁜 조합이 없어요. 이별하고 놀라고 공포스럽고 병마가 일어나고 아주 이때에 불행이 들끓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2세 때 기사년에 또 기사년에 우리가 세운을 한번 이제 풀어본다면요. 미리 풀어봤는데요. 이게 기사년의 세운의 이제 김은국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운 신수가 되겠죠. 근데 이 기사년을 보더라도 중궁의 관 남편이 들어가 있어요. 일진궁은 감수궁이 되겠습니다. 감수궁인데 본인이 굉장히 약세에 있습니다. 관은 수지요. 쌍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분명히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쌍수지만은 토궁이 들어가 있죠. 토국수합니다. 중궁은 토의 제왕처라고 했습니다. 수가 토궁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남편이 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게다가 굉장히 약하죠. 그 세운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의 신수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고통을 주는, 본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매우 큰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수궁에 삼은기운이 들었어요. 이 삼은기운 뭡니까? 토국수하죠? 이렇게 문이 궁을 극하면 상사갈이라고 합니다. 상자는 상문 얘기하죠. 상가집에 간다는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아주 나쁜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기운까지 이렇게 가미가 됐을 때는 100%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매우 강하죠. 그래서 본인과 관계되는 어떠한 사람, 관, 남자, 남편, 바로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하게 이렇게 신수국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이 신수국을 이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제가 여자지만 매우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사주를 봤지만 여자분이 이렇게까지 강한 분을 아주 드물어요, 사실은. 요즘 시대에 이 양반이 태어났다. 요즘 21세기, 그러니까 요즘의 여자들이 아주 득세하는 시대죠. 누구나 가서 같은 남자들과 같이 겨루어서 얼마든지 사회활동도 하고 그러한 시대입니다. 물론 이 양반은 이제 식상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밖으로 도는 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예전에 어떤 여자의 명을 살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젊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의 이 관운을 봤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조금이라도 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아쉬워서 조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자의 명을 명리와 김은둔갑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